봄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던 날이었다.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숲골은 길가마다 진흙이 흘러내렸고 논둑과 밭둑은 물에 잠긴 채 조용히 웅크려 있었다. 박정훈 할아버지, 올해 75. 그는 작은 우산 하나 들고 아침 산책을 나섰다. 말이 산책이지 실은 외로움을 달래는 일상의 의례였다. 정훈의 아내 김순자는 8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이었지만 정훈은 그마저도 고맙게 여겼다. 그의 말벗이라곤 오래된 라디오와 매일 아침 마당에 찾아오는 참새 몇 마리뿐이었다. 또 비가 그쳤구먼. 정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짙은 구름이 여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었지만 잠시나마 비가 그친 틈을 타 그는 평소처럼 뒷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오래된 등산화는 이미 진흙과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산책은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다. 진흙탕이 번져있는 작은 웅덩이 옆을 지날 때였다. 정훈은 무심코 발을 멈췄다. 어딘가서 들려오는 아주 미약한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라 여겼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건 분명 숨소리였다. 누구 있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더 작고 간절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정훈은 주저없이 진흙탕 쪽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으로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마주했다. 진흙 속에서 고개만 겨우 내밀고 있는 한 마리의 개, 그것도 순백색의 진도견이었다. 온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가엔 흙물이 섞여 마치 눈물을 흘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생명이었다. 희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이런, 네가 왜 여기에? 정훈은 거칠어진 손으로 진흙을 퍼내기 시작했다. 비에 부른 흙은 무거웠고 개는 미약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꼬마야, 내가 데려갈게. 조금만 더 버텨. 진흙 속에서 반쯤 드러난 개는 희끗한 털이 군데군데 보였다. 아직 어린 것 같지는 않았다. 아마도 누군가가 버린 것일까? 아니면 길을 잃은 것일까? 정훈은 생각에 잠겨 있을 틈도 없이 개를 구출하는 데 집중했다. 마침내 진흙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개는 정훈의 품에 안겨 있었다. 개는 한마디도 짖지 않았고 눈동자는 말라붙은 초점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가끔 정훈의 손길에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정훈은 안도했다. 살아있어. 다행이야. 정훈은 진흙으로 범벅된 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참새들이 놀라 날아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열고 들어갔다. 마루에 비닐봉투를 깔아놓고 그 위에 개를 내려놓았다. 따뜻한 수건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개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집안은 오래된 장롱 냄새와 보일러 기계음이 섞여 있었고 개는 그 한쪽 구석에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정훈은 굽은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말없이 바닥에 놓아두었다. 개는 망설이다가 조금씩 다가와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 모습에 정훈은 작게 미소 지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정훈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깨끗이 닦아주니 순백색의 털이 드러났다. 진도견 특유의 위풍당당한 그러나 지금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진흙 속에서 나왔으니 하얀 털에 진백이 어때? 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 이후로 진백이라는 이름은 점점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진백아, 밥 먹자. 진백아, 나가자. 진백아, 이리 와. 며칠 동안 진백이는 구석을 떠나지 않았다. 정훈은 신문을 넘기고 라디오를 듣고 차를 마시고 텃밭을 보다가도 돌아오면 늘 그 자리에 진백이를 먼저 확인했다. 그의 하루에 처음으로 기다림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 소리에 깜짝 놀란 진백이가 거실 한가운데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멈춰서 정훈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 속엔 무언가 살아있는 감정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정훈은 그저 한마디 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네 자리다. 진백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짖지도 않고 꼬리도 쉽게 흔들지 않았다. 그러나 정훈이 현관문을 열면 그 작은 발소리가 뒤꿈치를 따라오곤 했다. 어느새 둘만의 산책길이 생겼다. 아침이면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돌고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뒷짐을 지고 걷고 진백이는 그 뒤를 세 걸음 거리로 조용히 따랐다. 동네 어르신들은 새로운 식구냐고 물었고 정훈은 무뚝뚝하게 그냥 주워왔어 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 말 끝에 슬며시 올라간 입꼬리는 그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진백이는 산책 중 길가에 놓인 수발을 들던 여자를 향해 짖었다. 정우는 놀라 멈춰섰다. 뭐야, 너 소리도 낼 줄 아는구나. 그 말에 진백이는 고개를 갸웃했고 조심스럽게 정훈의 무릎 옆에 앉았다. 그 짧은 짖음 하나는 처음으로 드러낸 함께 있음의 신호였다. 시간이 지나자 진백이는 정훈이 낮잠을 잘 때 그 곁에 조용히 누워 등을 맞댔다. 밤이면 마당에 나가 별을 보는 할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존재는 점점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갔다. 정훈은 어느 날 속삭였다.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오늘도 덜 허전하다. 그 말에 진백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따뜻했다. 마을에는 점차 박정훈과 그의 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박 할아버지 개 참 영특하다더라. 그게 정말 순종적이고 예쁘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곤 했다. 진백이는 정훈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저녁 시간에 이제는 진백이의 털을 빗어주며 하루를 마감했다. 아침에는 진백이를 위한 간단한 밥과 자신의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당에 텃밭을 가꿀 때도 진백이는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이거 봐, 진백아. 오이가 잘 자라고 있어. 정우는 마치 대화를 나누듯 진백이에게 말을 걸었고 진백이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워 듣는 듯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정우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온 뒤 간단한 국수를 끓여 먹고 라디오 앞에 앉았다. 진백이는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하고 느긋한 평화로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훈이 몸을 움찔하며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졌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아, 왜 이러지? 그는 부엌 약통으로 가려다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백이는 처음엔 놀란 듯 쳐다보았지만 곧 무엇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는 빠르게 정훈에게 다가 코로 얼굴을 확인하고 곧바로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잠긴 문 앞에서 두 발로 일어서며 처음 듣는 거친 짖음을 뿜어냈다. 밖에 있던 이웃 김순이 할머니가 놀라 달려왔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개 짖음과 복도에 쓰러진 정훈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진백이는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짖고 또 짖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 정훈을 진백이는 계속 쫓았다. 의료진이 막아서자 진백이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을 응시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 내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 작은 병원의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누워있던 정훈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말로는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셔서. 침대 옆에는 마을 이장이 작은 쪽지를 전해주었다. 이거 할아버지 개가 지켰다더라. 이웃 김순이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개가 계속 짖어서 발견한 거야. 정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 녀석 정말. 일주일 후 퇴원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정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백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웃 할머니가 밥은 챙겨주고 있다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집문을 열자마자 진백이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뛰지도 않았고 짖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정훈의 옆에 와서 천천히 머리를 무릎에 갖다 댔다. 그 행동 하나로 모든 말을 대신했다. 정훈은 손을 뻗어 진백이의 목을 감싸 안았다. 너 아니었으면 이 집 비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에 진백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구조와 보호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정훈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진백이를 쓰다듬으며 그는 말했다. 넌 내가 살린 줄 알았는데 결국 날 살린 건 너였구나.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졌다. 박 할아버지 개가 사람 살렸대. 그게 예전에 진흙탕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녀석이 그렇게 똑똑하다더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존경의 눈빛이 진백이를 향하기 시작했다. 동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집 앞을 지나며 저 개가 사람 살린 개래요 하고 속삭였고
어르신들은 마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녀석 덕에 오래 살게 됐네 라며 등을 툭툭 쳤다. 정우는 웃으면서도 그냥 내 개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훈과 진백이는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둘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마을의 아침 풍경 중 하나가 되었고 가끔 동네 아이들이 진백이에게 간식을 주기도 했다. 정훈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진백이를 내어주며 미소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반려동물 홍보 포스터에 진백이의 사진을 써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정훈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광고는 모르겠고 애들한테 버려진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 그건 꼭 알렸으면 좋겠어. 며칠 뒤 마을 벽보에 붙은 새 포스터. 사진 속 진백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용기, 진백이. 그 문구는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는 한 줄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마당의 나뭇가지들은 잎을 모두 떨구었고 기와 지붕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정우는 한결 계단 오르내림이 힘들어졌고 아침 산책은 진백이 리드에 따라 천천히 이어졌다. 어느 날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아침, 정우는 이불을 개다가 살짝 휘청했다. 진백이는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등을 코로 쿡 찔렀다. 괜찮다, 괜찮아. 아직은 걷는다. 그 말에 진백이는 천천히 그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듯했다. 하루는 동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진백이는 몇 살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몰라, 내가 만났을 땐 이미 상처투성이었으니까. 근데 말이야, 걔가 몇 살이든 우리 둘은 지금 이 순간 같이 살아있는 거지.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면 정우는 보일러를 올리고 진백이에게는 헌 이불을 덮어주었다. 진백이는 그 안에 머리를 파묻고 가끔씩 코를 골았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증거처럼 따뜻했다. 진백이는 점점 더 정훈의 건강을 살피는 듯했다. 아침에 기침을 많이 하면 가만히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면 깨어나 따라가기도 했다. 밤늦게 텃밭을 살피느라 추위에 오래 있으면 진백이는 현관문 앞에서 바짝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우는 그런 진백이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도 감동을 받았다. 걱정 마, 난 괜찮아. 넌 참 이상한 개구나.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걱정받는 건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훈과 진백이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마당에 매화가 피고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지저귀기 시작한 계절. 정훈은 작은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으며 진백이에게 말했다. 올해는 상추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너도 좀 먹어볼래? 진백이는 그의 곁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상추를 좋아할 리 없지만 정훈의 말이라면 언제나 귀 기울이는 듯했다. 그해 여름. 정훈의 딸 미경이 휴가를 맞아 마을을 찾았다. 처음에 미경은 아버지가 개를 키운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진백이를 보자마자 그 특별한 유대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 진백이 정말 예쁘네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짖지도 않고.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우리끼리는 다 통하니까. 미경은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느꼈다. 안색도 좋아졌고 힘도 생긴 것 같았다.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아버지, 진백이 덕분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내가 진백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진백이가 나를 구한 거였어. 미경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진백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근처 펫샵에서 좋은 간식과 목걸이를 사왔다. 진백이는 처음으로 받는 선물에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곧 그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착용했다. 정우는 딸이 떠나기 전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했다. 미경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진백이 데려가 줄래? 미경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말이야. 진백이는 내 목숨을 구한 녀석이야. 내가 없을 때 잘 돌봐줬으면 해? 미경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실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훈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노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약을 잘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정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사실 그는 이미 자신의 몸 상태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숨이 자주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종종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진백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진백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백아, 우리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좀 못난 몸이라? 그 말에 진백이는 그의 손을 핥았다. 그 행동은 마치 괜찮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정우는 가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진백이는 그런 날이면 더 가까이 그 옆자리를 지켰다. 둘은 마치 서로를 의지하는 노부부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 정우는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진백이는 그 옆에서 하늘을 바라보다 살짝 몸을 기댔다. 아, 우리 둘 참 잘 버텼다. 그 말에 진백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겨울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깊었다. 그날 밤 정우는 편지를 썼다. 딸 미경에게 보내는 마지막 당부였다. 그는 진백이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작은 저축과 집에 관한 정보를 적었다. 미경아, 진백이는 내게 새 삶을 준 선물이었다. 너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란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늦게 깨달았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렴. 편지를 쓰고 난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진백이는 그의 발치에 누워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진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봄이 다시 돌아왔다. 마당에 매화가 피고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지저귀기 시작한 계절.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박정훈 어르신의 집에 조용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정우는 창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엔 담요가 덮여 있었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진백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웃이 문을 열었을 땐 두 존재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백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진백이는 그의 손 아래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두 생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도 면사무소에서도 그 둘은 그저 같이 있었을 뿐이라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지막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던 것이다. 미경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서둘러 마을로 왔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녀는 아버지와 진백이가 함께 떠났다는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다가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셨구나. 며칠 후 마을 한켠 작은 빈터에 두 개의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하나는 박정훈, 그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 만든 비석이도였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그를 살린 개, 그리고 그 개를 살린 사람. 동네 아이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끔 손을 모아 인사를 하고 지나가던 어르신들은 둘이 참 잘 만났지 하며 미소 지었다. 그날의 이야기, 진흙 속에서 시작된 생명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미경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진백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구석에 놓인 진백이의 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박정훈과 진백이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미경은 처음으로 진백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계셨다. 미경은 그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진백이, 지금도 함께 계시죠? 봄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뺨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한 달 후 미경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역동물 보호소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다양한 개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 진도견이 눈에 들어왔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한 달 전에 버려졌어요. 다른 개들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입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미경은 그 개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지만 미경이 조용히 손을 내밀자 조심스레 냄새를 맡았다. 이름이 뭐예요? 특별히 지어준 이름은 없어요. 저희가 임시로 하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경은 미소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하나, 함께 가자. 그날 저녁
미경은 아버지의 집 마당에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하나와 함께였다. 하나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마당을 조심스레 탐색하기 시작했다. 미경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진백이 보고 계세요? 이제 제가 계속할게요. 하나는 그 순간 미경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진백이가 정훈의 곁에 앉아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와 삶을 바꿔놓고 그 흔적을 조용히 남깁니다. 진흙 속에서 시작된 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한 사람. 둘은 서로를 지켰고 함께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하루하루는 기적이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존재,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사라지는 삶.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사랑과 책임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훈과 진백이의 이야기는 미경과 하나에게로 이어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진흙 속에서 피어난 기적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